안녕하십니까, 연수입니다. 자, 목요일 명인들의 복귀 5월 첫째 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5월의 계절의 여왕이라고 오랫동안 여러분 들었는데 이제 5월이 여름이 시작이 돼버렸죠. 벌써 이제 30도로 올라가는 날씨가 이제 이번 주부터 나온다잖아요. 자, 시장 분위기는 지난주 제가 출연한 날 목요일 좀 많이 어두워 보였습니다만은 뭐 그날 제가 지수 이야기는 최근에 간단하게만 합니다만은 뭐 지수 박스권 하단 정도 잡는 자리지 새로운 반락의 시작점이 아니다 말씀을 드렸죠. 아마 제가 지난주 뭐 지수 이야기는 뭐 2100 한 5, 60, 코스닥은 한 703, 40 그 정도 봐라 했고 뭐 괜히 빠질 때 겁먹고 파는 대응은 할 필요까지는 없다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장은 무슨 장이에요? 종목 장세라는 이야기를 뭐 TV 틀면 하루 종일 나오죠. 근데 종목 장세 중에서도 앞에 미사구를 쓴다면은 화려한 종목 장세입니다. 화려한 휴가, 화려한 종목장이죠. 예, 왜 화려하냐면 신고가를 주는 종목에 편입을 한다면은 오늘은 뭐 5G의 날이죠. 이번 주 또 5G가 아니면 주식이 아닌 것처럼 5G의 수급이 뭐 집중되어 버렸습니다. 네, 오늘 뭐 잠깐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고, 네, 그러면 이제 시세가 뭐 화려한 종목 장세면은 그게 못지않는 그보다 능가하는 시세들도 5월 장에는 분명히 나올 것 같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은 종목장은 아무나 안 움직이죠.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코스피에 들어가 있는 코스피 뭐 한 인덱스를 구성하는 한 뭐 100개 종목 왜 바깥 종목은 다 종목장이라 보셔야 돼요. 네, 코스닥도 보면은 뭐 대형주도 종목장에 표현되죠. 근데 조금 이제 뭐 중세형주 분리를 하다 보면은 코스닥 50 밖에 있는 종목을 종목이라 하니까 그 범주가 2,000개가 넘어요. 뭐 화려한 종목장이라고 하지만은 2,000개 중에 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딱 움직이는 시세들은 순환하고 약 한 10% 내외에서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목을 선택하고 지배하기에 따라서 다른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상승을 보여줄 만한 모티브가 될 만한 이 힘이 장착돼야 돼요. 그죠? 모티브는 동기인데 거기다가 힘, 텀이 붙어서 우리가 모멘텀이라고 영어로 이야기하잖아. 그죠? 예, 힘을, 동력을 가진 종목들이 가는 겁니다. 5G가 급등할 수 있는 것도 긴가민가 했는데 뭐 시설 투자, 장비 투자 많이 한다는 건 아는데 지난 화요일 발표된 KMW라는 시세가 뭐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780% 정도 증가했다. 뭐 서프라이저가 훨씬 능가해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되는구나 해가지고 뒤늦게 이제 확 달라붙는 거죠. 후발주자까지. 그래서 5G는 아마 이번 주 최고의 업종과 시세라는 걸 인정할 필요가 있죠. 다만 이제 과다한 이격이 벌어진 후발주들을 쫓다가는 또 변동성이 후에 나올 수 있고 이제 이런 시세들이 제가 후보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아마 연휴가 끝난 5월 6일 날 제가 온라인 강연회를 오래간만에 하는 것도 지금 화려한 종목장인데 어디로 갈 건가? 간 것만 볼 건가? 아니면 또 갈 거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 코너가 지금 오늘 예비 전략을 짜드리는 코너가 이 시간에 되었으면 합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지수를 너무 뭐 보지 말자 지수 아니다 근데 지수를 너무 안 봐도 문제죠. 일단은 알고는 가자 지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일단 이번에 뭐 하단 한 2,100 한 50 정도 내려오면은 반발이 붙는 거구나. 코스닥은 한 700 한 3, 40 정도 되면은 반발은 붙겠구나. 지금 뭐 바이오도 지금 대표주들 많이 빠져가 더 빠지고 싶지 않죠. 그러면 한 이 정도만 알고 있자. 대신에 이제 대형주든 중형주든 소형주까지 모멘텀이 장착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이제 5월 장세의 가장 중요한 카테고리입니다. 지수는 박스권을 안 깨면 된다. 리스크 관리까지 하지 마라. 그죠? 그리고 지금 오늘 보니까 머뉴신 장관 발언이죠. 미국 재무장관. 5월 10일 전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다음 주 주말까지 해가지고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을 실무진의 협상은 마무리하겠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결론은 이제 보스들 둘이가 만나야 되겠죠. 실무진 협상이 마무리된다. 복잡한 이야기는 간단하고 미국은 중국을 체제 압박으로 갔다가 전 세계 경기를 그냥 트럼프 때문에 망친다는 이런 누명을 안기 때문에 일단 중국과 무역 협상은 관세 장벽 그 부분은 좋게 해결하고 중국이 많이 양보했죠. 꼬랑지 내렸죠. 그래서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단 그러면 이제 다시는 중국을 압박하지 않고 잘 내줄 거냐? 천만에. 앞으로 이제 다른 방법으로 압박할 겁니다. 그게 향후 미국 전략 중에 베트남과 북한을 중국의 대형마로 쓸 카드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삐걱거리는
이슈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이거는. 자, 일단 그건 다음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5월 장세도 지수 모멘텀보다 종목이 가는데 종목의 날개를 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전망이 2019년 내에 뭔가가 나와야 돼요. 당장 2분기든 아니면은 하반기는 뭔가 실적으로 멋지게 갈 수 있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바이오 같으면 신약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절대적 비교 우위가 있거나 아니면 핫 이슈가 될 만한 종목이 나오거나 이렇게 가야 되죠. 최근 움직임 보면 사실 시스템 반도체 주들 움직이도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 제가 딱 잘라 이야기하면은 비메모리 반도체 오다를 받은 흔적이 있는 회사는 제가 원익 IP에서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 물론 더 찾아봐야 되지만은 예, 작년 재작년전에 한 700억 오다를 받았던 적이 있죠. 나머지는 어떤 회사를 삼성전자가 키워줄지는 모르는 사실이죠. 시장 기대치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주식시장입니다. 기대치가 사그라들면 다시 주가는 빠지게 되는 거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 모멘텀이기 때문에 확고한 뭔가 전망의 실적이 플러스를 딱 받쳐주면은 주가는 가는 거죠. 그게 이번 이제 5G의 움직임이었다. 근데 KMW만큼 다른 회사 다 잘 노냐? 그건 아니에요. 그 안에는 도태된 회사, 실적이 안 좋은 제조업원 기관들이 실적 발표 전후에 반드시 두들기고 때립니다. 그러니까 전망만 제조업은 전망으로만 갈 수 없다 했잖아요. 신약 관련주 전망으로도 2017년 신라젠 갈 때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가죠. 10배 터지는 거 보니까 전망만 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신약과 제조업은 다른 거예요. 그 때문에 제가 제조업이 너무 거품 물면은 저는 파는 쪽으로 보자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5G 이야기는 다 했을 거니까 방송에서 다른 이제 그래서 5월에 뭔가 피어오를 만한 모멘텀을 찾아야 되겠죠. 4월 달에 여러분들 좀 안 가고 휴식 취하고 짜증스럽고 힘들게 하는 섹터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죠? 그 섹터 안에서도 피어오르는 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오가 해당되고 바이오가 다 되지 않습니다. 안에 새로운 주자들이 등장할 것 같고 IT도 보니까 비메모리하고 5G 장비 계열 말고는 다들 비실비실했죠. 이들을 그럼 버리는 카드로 봐야 되냐 아니면 이 안에서 꽃이 피어날 거냐 이걸 오늘 제가 중반 이후에 말씀을 드리죠. 자 이제 특징주로 넘어가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대형주는 제가 지난주에 와가지고 빠지면 뭘 제일 먼저 봐야 했습니까? 자동차를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 기아차도 이틀 이상 빠지는 것 여기까지밖에 안 줍니다. 41,600원 줬나요 이날? 제가 41,000원대 하고 기록했는데 주고 난 다음에 그냥 뭐 46,000원 가버렸죠. 여하튼 이 자동차는 제가 보기에는 뭐 향후 수익률 게임이 좀 더 남아 있어요. 큰 대박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고 이런 곡선으로 갈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네, 이거 말씀을 드리겠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자동차 기아차 축으로 보자. 물론 현대모비스 현대차도 나쁘진 않아요. 네, 지금 이제 기아차의 1차 밴드 역할을 하고 있는 현대위아 지난 금요일에 저 방송 마치고 그림 그리고 가는 거 잘 보셨죠? 그날 딱 했던 이야기 그대로 시세가 나왔어요. 20일을 깨고 일반인들이 손절을 치고 뭐 난리를 브루스를 칠 때 이런 데서 잡아놔야죠. 제가 그림을 딱 그려드렸습니다. 45,000~6,000원 주고요. 네, 바로 지금 뭐 5만 원대로 갖다 붙여다 버리죠. 오늘 49,500원. 네, 그래서 기아차 시세가 있다면 이렇게 갖다 이런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대형주는 지금 현재로서는 예, 자동차가 수급이 좋습니다. 장기 하락형이기 때문에 수급이 좋다 했습니다. 제가 지난 4월 방송까지 제가 지수 정말 제대로 가면 2200포인트 후반, 2300 정도지 지수를 크게 보지 마라 말씀을 분명히 드렸죠. 근데 제가 지수에 목을 매는 분들은 특히 선물 옵션 하는 분들은 이 방송에 나가죠. 지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데 그것은 내가 돈을 시장에 갖다 바치겠다는 분들입니다. 지수라는 거는 함부로 전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움직이는 밴드의 방향타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뭐 종합주가 지수를 크게 지금 종목장에서는 지수 수급이 세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안 오른데 언제 그러면 종목장이 마무리되느냐. 대형주가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신호가 내면서 치고 나가면 종목장이 망가져버립니다. 네, 지금 종목장은 대형주가 별 볼 거 없고 경기도 뭐 크게 지금 나아질 것까지는 없다. 미중이 타결되더라도 지금 한국 대형주들 지금 한국 산업 자체 구조적인 좀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화려한 종목 장세는 2019년 더 이어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어쩌면은 뭐 하반기까지 계속 갈 수도 있어요. 섹터는 돌아가면서. 비메모리 반도체 전에 삼성전자는 별론데 하이닉스 반도체는 그나마 수급은 나쁘지 않아요. 다 이제 세계 4대 반도체 메모리 메이커 중에서는 그래도 싸다는 거죠. 근데 크게는 뭐 움직이지는 않죠. DRAM 가격이 1분기 실적도 다 안 좋게 나왔어요. 한 60% 이상 급감했는데 제 예상대로 말씀드린 이제 2분기 터닝 포인트가 나올 거냐는 봐야 됩니다. 특히 뭐 삼성전자의 새로운 모델 체인지가 된 폴더블 폰, 지금 잠깐 잠정 중단을 했습니다만 폴더블 폰, 폴드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가 쏜살같이 매출이 크죠. 급증하면은 반도체 시황이 좋아질 수 있죠. 이제 제품 사이클 변화의 반도체가 나오는데 일단 요거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 지표를 보면서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가 가는데 누가 제일 잘 가기는 저가 SFA 반도체가 제일 잘 가죠. 가격 매력 저가주잖아. 돌리고 싶고. 다만 거래량 많죠. 여기 또 보면 반도체 테스트 장비 만든 회사죠. 그죠?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장비 패키징 간접적입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좀 시세가 좀 더 나올 수 있죠. 33640 넷패스가 그나마 제가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좋죠. 요거는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비메모리 반도체 칩 개발을 그래도 나름 윤곽을 가지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죠? 매출 기반도 있고. 그래서 상대적인 펀더멘탈을 유리합니다. 근데 지금 비메모리가 삼성전자가 이제 향후 13년간에 걸쳐가지고 130조 원 투자하기 때문에 130조 원을 단번에 투자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1년에 평균 한 10조 투자인데, 설계하는 회사하고 테스트하는 회사가 다 가져가겠습니까? 비메모리도 장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장비가. 다음에는 비메모리 생산 라인에 장비도 들어가고, 중요한 소모품들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비 회사로 봤을 때는 제가 얘기했던 원익 IP에서 지난주 이야기 드리고 왔었죠? 상대적으로 기조가 단단합니다. 이게 들어가 있고, IT를, 하단부에 IT를 이야기하고 바이오로 갑시다. 자, 지금, 주가가 지금 축 처져 있는 게 뭡니까? 이제 SFA 반도체. 이게 주로 이제 반도체도 있습니다만 OLED 장비죠. 주로 정착 장비 많이 하는 회사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보면 또, 지난주에 한번 하단부 빠지면 찬스 반등 주고 한 번 더 뺄 거라는 그림도 그려드린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그림을 요래 가가지고 바로 이렇게 가진 않고, 그죠? 외마디 바닥보다는 요래 갔다가 이중바닥 정도 나올 겁니다. 했죠? 이 이중바닥을 찍는 지점이 뭐냐 하면은 5월 초 중순 사이에 실적 발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빠진 이유가 1분기는 실적이 조금 안 좋을 거라는 거죠. 근데 2분기 OLED 업황 지금 투자가 하반기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한번 툭 빠지면서 전저점을 위협하거나 마주보는 자리, 강한 놈은 그 위에서 놀겠죠? 이게 5월 초 중순 찬스입니다. 그런 종목이 AP 시스템, SFA는 또 여기에 공장 자동화, FA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회사죠. 그리고 지난 1분기에 잘 나갔던 소재 업체들, 차트를 본다면 덕산 네오록스도 마찬가지예요. 이독첨단이나 덕산 네오록스 이런 것들 잘 나가다가 지금 완전히 쉬었죠. 그래서 덕산은 지금 3일 연속 반등해요. 그죠? 이렇게 된다. 한 번 더 빼준다. 이 4월 달에 휴식 취한 IT 장비주들은 유심있게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저기 이제 KMW나 이제 오이솔루션 이제 더 트인다 보고 내일 또 확 따라가지 말고. 그죠? 이걸 제가 말씀드리겠고. 5G는 지금 이제 KMW 시세 제가 보기엔 주말까지는 갑니다. 내일도 제가 상승 여러 개 있는데 단 주식 투자는 파동은 알아야 돼. 피보나치 수율이라든지 엘리엇 파동 그런 거 믿다가 바보 된 사람들 많죠? 차트 보다가. 항상이라는 아닌데, 제1파동, 2, 3, 4, 5, 상승마디가 세 번째 나오는 1, 3, 5가 나오면은, 마디의 고점을 치는 거죠. 1, 3, 5가 다 나왔죠. KMW가 주도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주말이 어쩌면은 금요일 정도가 오전 정도가 피크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후발주자들은 뭐 지난번에도 제가 방송형이라면서 말씀드렸나요? 에이스테크 이런 거 못 갔잖아, 그죠? 네트워크 장비 부분. 네, 후발주자도 한번 실어주는 거죠. 오늘 한 10% 이상 올라갔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는 일단 그 실적 발표와 함께 5G가 대세죠. 뭐 솔리드 이런 것들. 네, 후발주자도 선발주 좀 대박이 날 거 해가지고 막 따라하는 게 뭐는데, 후발주자는 가격 매력 게임입니다. 가격이 반영되면은 어느 정도 키 맞추면 다시 먼저 빠져요. 선발주가 항상 좋은 겁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오늘 보니까 대한강통신도 정말이게 안 움직였죠. 유일하게 안 갔죠. 예, 광 케이블인데, 예, 이게 이제 뭐 그동안 못 갔는데 이게 뭐 유상증자일 수도 있고, 예, 유정 이슈에 뭐 또 있고 시설 투자 이슈도 있었고, 근데 오늘 보니까 이거는 그거보다는 이제 일단 정자 이슈는 마무리했는데, 요게 그 의료용 광 케이블, 의료용 특수 케이블입니다. 예, 특수. 이 케이블 만드는 회사, 광섬유 케이블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 복강경 시술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복강경 시술을 이게 홀을 파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벌려가지고 시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게 이제 나노 광섬유를 이용해가지고 시술하는 게 이제 동성제약이 현대아산병원하고 뭐 해가지고 지난주 뭐 상한가는 보셨을 거예요. 이제 나노 광섬유를 이용해가지고 복강경 시술 자체를 특수섬유로 해가지고 보다 정밀하고 정확하게 한다는 거. 이게 의료용 어떤 바이오가 이제 물이 튀은 거죠. 그러면서 이게 오늘 급등한 겁니다. 단순하게 이게 광 케이블 간 건 아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력이 남아있으면 뭐 눌림목 좀 들어갈 수 있겠죠. 단기는. 네. 부족한 부분을 좀 배웁니다. 네. 이 정도 내가 단기로 보고 있다는 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4월은 제약바이오가 좀 시들어졌습니다. 물론 저도 제약바이오를 경기주 배팅 들어오고 뭐 IT가 이렇게 돼서가 4월에 와서는 좀 매도 조율을 해라. ABL 바이오 여러분들에게 2019년 1분기에 저는 나름 고수익을 만들어 드렸죠. 나름이라는 게 뭐 얼마 기준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종목은 이 본코너를 통해서 이 명의들 복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2만 원대 초반부부터 3만 원 후반부까지 갔었죠. 네, 그러니까 6, 70% 터진 거죠. 근데 이제 지난 화요일이죠. 휴일전에 거래량이 터져 있죠, 이렇게. 네, 보니까 재료가 나왔는데 연기금이 좀 들어왔는데, 예, 어떤 재료가 나왔습니까? 지금 항암 신약 중에서 제일 잘 나가고 지금 블락바스터 연간 매출이 7조 넣은 회사가 바로 아바스텐입니다. 한국에도 이런 회사가 빨리 나와야 되겠죠? 예, 아바스텐. 이 아바스텐 항암 신약이 다국적 계약회사에 만드는데, 아바스텐이 제일 잘 나가는 약효 좋다는데, 아바스텐보다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단 아바스텐은 임상 끝나고 지금 시작 발매가 되는 거고, ABL은 이제 임상 중이죠. 네. 일상납 이상에 들어가고 있고. 근데 이게 이중항체 기술이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그거보다도 한 수가 아니고 몇 수 위에 효능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이중항체 기술이 있으면은 제가 병용 투여 뭐 신라젠하고 몇 개 하잖아, 지금 HLB하고. 할 필요도 없다는 했지 않습니까? 비용 적게 들어. 부작용도 제가 현업에 물어보니까 다 적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바이오도 4월에 휴식을 취한 주가들 중에서 이만큼 쉬었죠. 내용되는 것들은 다시 고개를 돌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지난 화요일입니다. 하루만 쉬면 제가 금요일이에요. 화요일 날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바닥을 빵 하고 치고 나왔던 주가가 몇 개 보이는데, 딱 보면은 ABL 바이오, 그 아바스텐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등 물론 했고, 기관 들어왔고, 그 다음이 오스코텍이야. 오스코텍도 지난 금요일 날 보면은 장대 양봉이 하나 터져 있죠. 바닥에서. 네? 땅 하고 튀었죠. 여러분들은 레이저 티닙이라 해가지고 신약물질, 네, 저해제 기술을 위한 신약물질, 유한양의 라이센싱 아웃한 회사 아닙니까? 그죠? 그거 말고 또 다른 신약물질이 있죠. 이 오스코텍이. 그래서 쭉 막 한 달 반 동안 뭐 완전히 휴면기를 보내고 난 다음에 이 기관 수급이 들어왔죠. 오스코텍. 자선책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흔적이 있는 주가를 아십시오. 미리 바닥을 길목을 지키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제가 본코너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젠백스가
긍정적이라 이야기했는데 젠백스는 앞으로 나올 재료가 많아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코너에서. 예. 뭐 잘못 드리면 또 뭐 댓글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유튜브 나오겠죠. 이 때문에 이것도 관심 종목에 포함을 시키겠다. 네,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젠백스도 이제 나올 뭐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남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다룰 거는 IT주. 잘 간 놈이 있으나 못 간 친구들이 많았다. 3월 중순에서 4월 한 달 반가량 쉬었다. 근데 쉬었던 친구들이 전망이 나쁘냐? 안 나빠요. 하반기에 들어가면은 이제 중국이나 대만 업체들이 지금 디스플레이 부분에 OLED의 대규모 정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정설을 하는데 걔들은 생산 완제품 만들 수는 있어요. 카피하고 뭐 수입해가지고. 근데 장비 부분은 한국 기업이 리딩 컴퍼니가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장비를 써야 된다는 거죠. 저 멀리 미국이나 독일 기업들 불러올 수도 없고 더 비싸고 걔들. 그래서 이게 뭐 제가 보기에 OLED 시설 투자 장비주라든지 그 OLED 모멘텀의 소재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제가 보기에는 1분기 실적 발표 전으로 해가지고 다시 꽃이 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안에 뭐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TCK 같은, 네, 예, 과점, 그 지적, 뭐 마진이 높은 기업들도 움직이겠죠? 자, 이런 거 잘 봐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제약바이오는 바닥에서 튄 것들 중에서 이런 것이 있다는 거, 오늘 제가 참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5G 비메모리 아직 남아있는 시에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제가 이런 이야기 한다는 거는 이제 신규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후속 투자를 준비할 시간이지 막 지금 뭐 이게 뭐 먼저 고점 치고 빠지는 거 아니에요.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일도 눌러주면 또 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 잘 봐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지난주 제가 화장품주를 좀 긍정적인 멘트를 달려드렸는데 뭐 가든 안 가든 제가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지난주 보니까 아모레 퍼시픽하고 G가 실적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제가 조정시 잘 보자 이야기는 드리고 갔는데 실적 발표가 아모레가 좀 작게 나왔죠. 1분기 투자를 확대하는 바람에 잘하려고 투자 확대한 거죠. 실적이 좀 작게 나왔어요. 요건 제가 보니까 중국 경기가 지금 뭐 생산 소비 지표가 바닥을 치기 때문에 요렇게 갈 수는 있죠. 근데 일단은 여기에서 요 모양이 나왔어야 되는데 짧은 조정 주고 10일 라인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반발이 붙었더라 하면은 아주 멋진 시가 났을 건데, 네, 짧은 조정 주고 반발이 붙기보다는 하방 압력을 좀 받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데는 좀 내리고요. 네. 화장품주는 이번 주 후반이나 5월 초순에 강세가 나오면은 저가 매수하신 분들 조금 마디를 좀 짧게 봐야 되겠다. 큰 마디보다는 조금 짧은 마디로 봐야 되겠다. 네. 요렇게 갔었어야 돼요. 근데 쭉 늘어졌다 가기 때문에 좀 시간 조정이 좀 필요했고, 실적 기조 부분에서 조금 모질했다는 거죠. 뭐 고가 매도 기회는 줍니다만은 화장품은 일단은 주 후반부에 고가 매도 전략을 좀 썼으면 좋겠고, 제가 클리오까지 포함해가지고, 오늘은 제가 이야기했던 신생 테마 그룹들, 5월 준비 그룹들, 가격 매력 기반형들도 여러분 우리 명인들의 복귀 목요일 코너를 애청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힌트를 좀 드렸습니다. 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항상 말미 부분에 이야기하는 이 남북 경협은 휴men기를 확실하게 4월에 보냈어요. 이제 5월이 왔는데, 5월 8일 되면 이제 비건 협상 대표가 온다는데, 남북 경협은 요원할까, 멀리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길일까, 아니면은 큰 희망이 다시 기다리고 있을까,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비건이 다시 방한하고, 엊그저께 지난주 뭐, 레드 카펫에서 같이 서려고 사진 찍으려 하다가 트럼프가 스탑하면서 오지 말라고 했죠. 우리 아베 총리 부부를. 예. 그래서 일본이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어중을 들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은 보니까 김정은이는 유연한 지도자고 조건 없이 만날 의향이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일본도 이 판에서 끼어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 판을 다시 만드는 시간이 5월에서 6월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가장 좋은 거는 트럼프가 일본 오는 6월 말 기점에 뭐 한반도로 잠깐 비행기 한두 시간만 타면 넘어오니까 넘어와서 뭔가 새로운 판을 만드는 게 좋겠죠. 네, 트럼프가 한반도에 만일에 이 북한과 만나게 들어오면 그때는 사인하러 오는 거예요. 네, 저는 그건 확신드립니다. 근데 베트남에 만나가 한번 털은 이후에 모티브가 막 주고 있고 완전히 지금 휴먼이 아래 내려와 있는데 5월, 6월 오면서 그 모멘텀이 생성하는 시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 조금 더, 예,
보유자들 인내하고 시간을 벌어야 될 시간이 아닌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5월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